안녕하세요, 이플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주 오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도 호주 오기 전에 네이버나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빼먹을까봐 이렇게 수첩에다가 사항들을 적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비자 신청을 해야겠죠? 자, 비자 신청을 해야 비자가 나오고 그 비자를 가지고 호주로 가야 해요. 비자 신청할 때는 준비물이 있는데 여권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영문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가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 은행에서 해주고 은행이 아닌 앱에 들어가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다른 은행 어플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토스에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당일에는 바로 잔고 증명서 내역에 금액이 안 찍히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니까 내역서에 금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자 신청을 하면서 내려가면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는지 항목이 있어요. 전 이름과 바뀐 이름, 이 서류가 필요해요. 저도 개명을 했거든요. 그 개명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호주에 간 적은 없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영문 초본을 발급을 받았어요. 영문 초본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 잘 확인을 하셔서 서류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때 초본 발급 받았을 때 제 이름 철자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이러면 여권과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재발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자 신청 완료를 하시면 28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건강검진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3주는 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28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3주 지나고 나서 끝 무렵에 다행히 예약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3군데 그리고 부산에 1군데가 있으니까 비용을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삼육병원에서 18만 원 초반 비용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은 여권이랑 여권 사진, 한매, 그리고 헬스폼이 필요합니다. 헬스폼 비자 신청할 때 이민성 사이트에서 메일로 전송을 해주니까 꼭 이메일을 수시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헬스폼을 인쇄해서 이렇게 3가지를 가져가셔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끝나면 병원에서 이민성 사이트로 결과를 보냈다고 문자가 와요. 빠르면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 저는 4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왔다고 하고 또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일로 결과가 전송이 되니까 메일함을 수시로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자 신청도 완료하고 건강검진까지 마쳤으면 지역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크게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건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역 선정하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 계획은 와서 한 달 동안 어학원 다니고 난 후에 세컨을 이제 딸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브리즈번의 큰 교회, 세컨이 가능한 농공장이 많고 집세, 온화한 날씨, 두루두루 요소들이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음 3번째는 비행기 예약입니다. 내가 갈 지역의 항공권 티켓을 예매를 해야 돼요. 3개월 전? 4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는 금액이 싸기 때문에 만약에 닥쳐서 하면 항공권 금액이 비쌀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오월러들이 많이 선택하는 저가 항공인 제스타로 예약을 했어요. 제스타가 프로모션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마침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결제를 했죠. 제스타는 브리즈번 직항으로 가고요. 플랜이 4가지가 있는데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화물 원래 20kg랑 그 다음에 기내 수화물 7kg 이렇게
예약을 했고요. 짐을 싸다 보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빼도 계속 20kg가 넘어서 결국에는 10kg 추가를 하고 또 기내 수화물도 7kg 해서 총 기내 수화물 14kg에 그리고 수화물 30kg를 했습니다. 제스타가 수화물 초과에 엄청 엄격하다고 해요. 수화물 초과가 되면 정말 비싼 돈에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수화물 초과이다. 그러면 미리 결제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기내식 영상 보는 거 이런 거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시간이 9시 50분이었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에 계속 잘 거고 기내식이 맛없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 돈 주고는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낫다는 후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총 얼마를 결제를 했느냐? 저는 항공권 가격은 36만 원대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스타가 지연이 되기로 엄청 악명이 높은 항공사예요. 그래서 제발 나는 제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역시나 몇 시간 전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연이 됐다고. 그래서 9시 50분 비행기였지만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계좌 신청입니다. 워홀로라면 많이들 신청하는 계좌가 커먼웰스 계좌인데요. 커먼웰스가 한국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어서 많이들 신청하는 것 같아요. 호주 오기 전 2주 전에 신청을 하면 호주 가서 바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커먼웰스를 미리 이제 신청하고 갔는데요. 자다 깨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당일에는 바로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오픈런을 하러 갔었는데 이미 제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좌 발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갔을 때 오늘은 수용 인원이 다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점을 가거나 다음날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커먼웰스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수령받을 지점을 선택을 해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카드는 이미 그 수령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못 받고 그 다음날 오픈런을 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커먼웰스는 1년간 계좌 유지 비용이 무료예요. 1년이 지난 뒤에는 월에 4불 정도를 계좌 유지 비용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커먼웰스에서 NAB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NAB는 계좌 유지 비용이 무료고 대기가 없다고 해서 요즘에는 NAB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커먼웰스도 기타 자격이 충족되면 계좌 유지 비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걸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미리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주 전에 하거나 일주일 전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커먼웰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카드를 신청할 때 어디 지점에서 카드를 수령할지 이거를 선택하게 돼요. 저는 임시 숙소를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지점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시티 안에 있는 지점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점 시티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사람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픈런을 해도 저처럼 바로 카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지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카드를 신청할 때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칸이 있어요. 그것도 꼭 메모를 하시고 남겨두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계좌 신청이 완료되면 그 웰컴 레터라는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를 꼭 프린트 하시고 리드 앤 프린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PDF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USB에다가도 저장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잊지 말고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갈 때 가져가야 될 서류가 웰컴 레터도 있지만 여권 사본 그리고 항공권 이티켓 이것도 프린트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5번째 트래블 월렛 발급입니다. 트래블 월렛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바로 가입하시고 카드 신청을 누르면 본인 주소로 카드가 배송이 돼요. 그러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엄청 간편하더라고요. 카드 배송은 5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5일에서 10일 정도를 잡고 신청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어떤 카드로 신청을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트래블 월렛, 트래블 로고, 솔 트래블 이렇게 트래블 카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보니까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트래블 월렛으로 결정을 하고 신청했을 때 카드 배송이 오기까지가 최대 10일이 걸린다고 해서 지정된 지점에 가서 수령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카드가 한 4일 만에 오더라고요. 빨랐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서 수령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간을 잡으셔서 카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트래블 월렛의 장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 트래블 월렛과 자신의 주 계좌를 연동해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서 원할 때 바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결제를 하면 이 수수료가 없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한테 외화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친구랑 밥을 먹고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바로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한 원화를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중교통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호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드니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주 가서 바로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트래블 월렛이 너무나 유용해요. 그리고 비자 카드이다 보니까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해외 현지 ATM 기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연회비가 없다. 일반적인 해외 겸용 신용카드는 그 연회비가 있는데 트래블 월렛 카드는 충전식 선불 카드여서 연회비가 따로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애플페이가 안 돼요. 저는 아이폰이 아니어서 애플페이를 쓸 일이 없지만 애플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빼면 정말 편리하다. 자, 두 번째는 그 충전식 시스템의 번거로움. 충전하는 시스템이어서 돈을 이제 넣고 사용하면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앱에 들어가서 잔액을 확인을 하셔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지만 그래도 해외 겸용 카드는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입니다. 정말 워홀로 분들이라면 꼭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오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또 갑자기 어딘가 아플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워홀 보험을 가입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워홀로라면 대표적인 삼성화재, 마이뱅크, 어시스트 카드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세 개 중에 어시스트 카드를 가입을 해서 왔어요. 어시스트 카드를 가입한 이유는 일단은 24시간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림 서비스에 한국어로 예약을 하면 예약을 잡아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마이뱅크는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시스트 카드는 기존의 실비를 해지 않고도 들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호주 병원 비용이 한국처럼 싸지도 않고요. 엄청 비싸요. 진찰을 받았을 때 비용이 한 80불 정도였고 약값도 한 20불? 대략 1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합치면. 근데 이거를 보험을 들어놓으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줘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했더니 3주 정도 걸렸지만 전부 다 돈을 받았어요. 단점은 좀 받기까지가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은 5월 직업군과 자신의 연령대에 따라서 이 보험료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그런 거랑 얼마나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가입이 완료가 되면 영문보험 가입 증명서라는 서류가 메일로 오는데 그거를 꼭 프린트를 하셔서 그것도 챙겨가야 돼요. 요금제 변경입니다. 어떻게 요금제를 변경을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을 하거나 핸드폰 정지를 하되 문자 수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정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정지는 하지만 문자 수신이 가능한 걸로 신청을 했어요. 임시 숙소 예약입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집을 알아본다든지 은행 업무도 해야 되고, 임시 숙소는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백패커스, 호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셋 중에 백패커스를 임시 숙소로 했어요. 백패커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후기나 블로그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YHA 거기로 숙소를 예약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깨끗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괜찮고 샤워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깔끔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다른 쉐어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야 한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환전입니다. 전 정말 현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10만원 정도만 환전을 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인 것들인데 해외 IP 차단 해지. 네이버나 다음 웹사이트에 해외 IP 차단이 해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차단이 되어 있으면 해지를 하고 오는 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레주메 작성이나 인터넷을 쓸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해외 차단이 되어 있으면 네이버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차단 해지를 꼭 하셔야 되고, 또 구글은 어차피 이제 해외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해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영문 운전면허증 변환. 이 라이센스 뒤에 영문으로 적혀져 있는 그 운전면허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발급받으면 이제 운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발급받거나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던가 그것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호주 면허증으로도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면허증 바꾸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배송 오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와 해외에서 쓸 카드, 비자 카드 이런 거를 만료일이 가깝다면 재발급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공인인증서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하고 이 재발급된 거를 내 노트북에다가도 놔두고 USB에다가도 담아뒀어요. 카드가 만료일이 언제인지 얼마 안 남았으면 그 재발급을 받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그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오기 전에 꼭 인쇄를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커먼웰스 웰컴 레터, 여권 사진, 여권 사본, 비자 승인 서류, 임시 숙소 예약 확인서, 영문 보험 증서, 항공 이티켓, 국제 운전면허증. 이거는 이제 프린트를 안 하고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레주메는 PDF로 변환해서 USB에 담아오거나 내게 쓰기로 해서 메일로 받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레주메에다가 호주 번호랑 주소를 적어야 하거든요.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프린트를 해오면 다시 프린트를 해야 되고 꼭 수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럴 걸 대비해서 PDF나 한글 메일 이런 것들을 이제 USB에 담아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호주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걸 토대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너무 도움이 됐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